박남수입니다. 공개 강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제 강의를 들으려고, 앞에 강의 말고 제 강의를 들으려고 지금까지 남아 계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산업안전보건지도사 기업진단지도인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시기에 지도사라는 걸 하는데 왜 기업진단지도를 듣지라고 고민하는 분들이 참 많으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기업 현재 지도사 합격해서 일하시는 분들도 이걸 왜 꼭 들어야 되지라고 묻는 분들도 많으십니다. 그리고 경영이나 사무직 쪽에 일하신 분들이 아닌 대부분이 기술자들이시기 때문에 관심도 없었던 과목이고 들어보지도 못했던 과목이라서 현업에 계시면서도 잘 모르지만 공부할 때도 도대체 어느 나라 말이야, 이게 한국말 해줬으면 좋겠는데 분명히 말은 한국말인데 남의 나라 말 같은 고민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먼저 제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저는 산업안전지도사를 가지고 있고요, 건설 쪽에. 그리고 제가 이 과목을 맡은 가장 큰 이유는 대학원에서 석사과정에 인사조직 경영학을 좀 공부했습니다. 경영학에 대해서는 늘 관심이 있었던 것이라서 방통대도 경영학을 좀 배웠고요. 그래서 이 경영학 공부를 하면서도 대학원에 가서도 쭉 기술을 해왔던 사람이라 도대체 이거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고민했던 경험이 많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현재 한국산업안전보건지도사협회에 임원으로 등록돼서 홍보국장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지도사가 되셔서 궁금한 게 있으면은, 아니 지금이라도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은 많은 부분에 대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진단지도라는 게 경영인데 과목을 보면 경영학, 그 다음에 기업진단지도가 총 3개로 구성되어 있어요. 하나가 경영학, 2개가 산업심리학, 3번째가 산업위생개론 또는 산업안전개론인데 그러니까 산업안전 쪽을 하시는 분들은 산업위생개론 쪽을 시험을 보게 됩니다. 지도사라고 하는 분들이 현장에 나가시면은 산업 쪽에 하시는 분들이 산업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지도사라는 굉장히 높은 위치에서 또 다른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무엇이든 물어보면 대답해 줄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물어볼 때 위성 쪽에 대해서도 물어보거든요. 근데 저 잘 몰라요 그러면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상호 교차적으로 이 내용을 알고 있으라고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산업심리학은 이게 산업심리학인데 그 중에 안전심리도 들어가 있습니다. 건설 일을 할지 무슨 일을 할지도 무슨 일을 하더라도 사고가 제일 많이 나는 게 우리가 현장에서 사람들의 실수라든지 오늘 너무 피곤해 그래서 실수할 경우도 있고요. 오늘 집에서 사모님하고 싸우고 와서 일이 안 될 수도 있고 또는 갑자기 긴장해서 일이 안 될 수 있는 많은 부분들이 결국 사람의 뇌에서 발생되는 심리적인 문제들이 많아서 이 산업심리학은 굉장히 필요한 과목입니다. 그런데 불과 여기서 7문제밖에 나오지 않아서 좀 작긴 하나 아까 그 전에 산업에서 얘기하는 산업안전개론에서도 산업심리학에 대한 내용들은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전에 관련된 일을 하실 때 불안전한 행동을 유발하는 많은 부분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는 부분이 산업심리학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산업위생개론, 산업안전개론은 나중에 이 부분을 따로 강의를 하겠지만은 제 생각에는 이 부분 강의를 그 전에 풀 강의로 하는 걸 만약에 들으실 수 있다면 이 부분에도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봅니다. 시험 과목에 대해서 경영학에 대해서 굳이 경영을 하는 거는 이게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지도사들이 현장에 나가시면은 그냥 안전에 대해서 기술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시공사에 있는 또는 사업자에 있는 특히 지금 중대재해처벌법 때문에 경영자들을 많이 만나시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자그마한 회사에서 경영을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일을 하다 보니까 이만해져 있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그분들이 여러분들이 가서 경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어느 정도 알고 계셔야지 함께 컨설팅을 해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나가시면 기술자가 아니고 컨설턴트입니다. 그 사람들이 사업을 같이 도와주고 고민거리를 같이 발굴해서 방향을 설정해 주시는
기술자가 아닌 컨설턴트 일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기업에 대한 내용이나 무엇을 해야 되고 기업이 어떻게 흘러가야 되는지를 알아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지도사들하고 많이 만나면서 이제 현재 지도사업을 하고 있는 분들하고 만나면서 경영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지금 지도 업무를 하면서 그랬더니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아직도 모르겠대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어떻게 설명을 하면 이분들한테 학문이 아닌 일반 상식으로 알아들을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첫 번째 물어본 게 그겁니다. 경영형 영어로 보니까 비즈니스 매니지먼트인데 그러면 이 매니저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그랬더니 별로 관심이 없었지만은 영어를 사전을 찾아보시면은 매니저라는 뜻이 관리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정말 힘들게 무엇을 해내고 간신히 무엇을 해내는 겁니다. 그러면 경영이라는 얘기는 내 사업을 그냥 알아서 굴러가게 두는 것이 아니고 열심히 무엇인가를 해서 애를 써서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게 경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현장에 나가서 만나는 분들한테 이 사람들이 경영한다 그러면 정말 무엇인가 애를 쓰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경영이라는 거는 사업을 위해서 무엇인가 애를 쓰고 무엇인가를 해내야 되는구나라고 생각하신다면은 그러면 처음에 이제 나오는 얘기가 경영학의 발달이라고 해서 문제가 나오는데 그러면 경영이 열심히 무엇인가 애를 써서 만들어낸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경영학이라는 거는 결국 그 시대의 상황, 산업의 상태에 따라서 경영학이 만들어졌겠죠. 책을 처음 펴시면 나오는 게 테일러가 얘기했던 시간 관리, 과학적 관리 뭐라고 하는 얘기가 나와요. 얘가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면 시대 상황을 한번 보자고요. 테일러란 분이 청교도였대요. 굉장히 열심히 일하고 그 당시 청교도라 그러면 게으르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보기에 이때 산업 시대에는 사람들이 일을 내가 만들면 망치로 때리고 어떤 놈은 30분에 어떤 놈은 1시간에 각자 다른 방법으로 일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이분이 보기에 게을러 터진 놈들 좀 가만히 냅두면 안 되겠거든. 그래서 일하는 방식을 가장 적절하게 하는 방식이 무엇인가 보고 어떤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지 무엇을 투자해야 되는지 하는 걸 쭉 살펴서 정리를 해서 요대로 일하세요라고 만들어 놨어요. 그게 시간 관리, 과학적 관리인데 그러면 사람을 뭘로 본 거죠? 사람으로 본 게 아닙니다. 사람을 부품으로 보고 일을 한 겁니다. 그게 최초의 경영학의 발달이라는 게 처음에 만들어진 게 사람으로 보는 게 부품으로 봐서 얼마나 효과적으로 물건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사람은 시간이 적게 드니까 돈이 적게 들죠. 인건비는 탁탁 줄어듭니다. 생산성은 많아지고. 그 다음에 지난 게 우리 포드라는 아저씨가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한 놈이 이 일도 하고 전체 일을 다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이거 하다가 여기서 옮겨서 하고 물건 가져가서 일을 하는 것보다 가만히 냅두고 싹싹싹 지나가게 해서 하면 니는 좀 망치만 두드리고 넌 드라이버만 돌려 이러면 일이 더 빨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만든 게 컨베이어 벨트에다 딱 얹어놓고 옛날에 우리 코스염남 배우가 연기하는 거 있잖아요. 그분이 하는 것처럼 한 가지만 기계적으로 해서 하는 그러면 생산력이 무지무지 늘어나겠죠. 요렇게까지 온 게 결국은 옛날 산업을 처음 시작할 때 경영학이 시작된 거라고 하시면 그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이 문제는 늘 시험에 나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넘어간 게 나중에 책을 보다 보면 호선의 시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지금 강의 들어오시러 온 분 중에 경영학을 하신 분이 계시다 그래서 제 말이 맞는지는 잘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만은 이 호선의 시험이 뭐냐면은 불의 밝기에 따라서 조명의 밝고 어둠에 따라서 사람들이 얼마나 일을 제대로 많이 생산성이 높아지는지 줄어드는지를 실험을 해보려고 했답니다. 그런데 불이 점점 밝아지니까 사람들이 일을 하기가 조건이 좋아지면 일을 잘할 거 아니에요? 그러고 실험을 하고 있는데 조명의 밝기와 관계없이 사람들이 생산성이 높아지더래요. 그래서 왜 그런지 알아봤더니 이게 호선 공장에서 실험을 하는데 가장 유명하다가는 미국에 있는 하버드대에서 아마 실험을 했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공장에 있는 일꾼들이 야 우리를 대상으로 하버드에서 실험을 한단다. 그럼 열심히 해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환경에 관계없이 열심히 일해서 생산성이 높아지는 걸 보고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지 고민하다가 나온 것이 이 사람들이 심리적인 영향이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구나 해서 그 다음부터 사람에 대한 관심들을 갖기 시작한 거죠. 여기까지는 어찌 보면은
사람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생산성에 관심이 있어요. 물론 생산성을 하지만 얼마나 사람들을 최대한 부려먹을 거고 여기서부터는 사람이 심리적인 영향이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이전에는 경영학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그냥 공학 쪽이고요. 이쪽이 어쩌면 경영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산업 경영학이 발달됐다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쉬울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안에 이제 경영을 하는데 내가 경영을 한다, 사업을 진행한다 그러면 지금 경영학에 대한 문제들이 이 순서대로 이루어졌으니까 하나씩 내가 사업을 한다고 생각하고 한번 진행해 볼까 합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사업을 하나, 공장을 만들든 기업체를 만들든 일을 시작한다고 그러면은 처음에 뭐를 하시냐면은 내가 무슨 일을 할 건지를 정하시죠. 무슨 사업을 할 건지. 그러면은 그러니까 사람들을 모아서 이 사람한테 어떤 일을 시키고 어떤 일을 시켜야지 생산을 뭘 할 거라고 한다 그러면은 사람을 모으는데 그러면 그 업무가 분석이 될 거고 업무마다 어떤 교육을 해야 되고 어떤 능력이 있어야 되는지를 정하실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을 모집하겠죠. 그래서 요 직무 분석, 직무 평가라고 하는 것들이 업무의 종류, 어떤 업무를 하기 위한 능력이 있는지를 정하게 되고 그게 하나의 문제로 나오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직원을 모집하죠. 그게 직원 모집하는 게 사람을 모집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아무나 오세요 그런다가 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지금 사람을 모집할 때 얘를 어떤 식으로 해야지 내 일에 적합한지를 만들어내게 되잖아요. 그런 방법들에 대한 내용들이 또 나올 겁니다. 근데 사람을 회사에 그 정도 능력이 있는 걸 알았는데 그럼 우리 회사 일을 하기 위해서는 교육을 시켜야 되겠죠. 그 교육하는 방법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육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능력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 일을 못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어떤 정신적인 문제, 육체적인 문제들이 있겠죠. 그리고 애가 좀 이상해서 옆에 하고 막 싸울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걸 관련해서 사람들을 어떻게 배치할 건가 하는 문제가 또 경영학에서 나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을 시켰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을 일을 시켰으면은 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월급을 많이 줄 건지, 쟤는 일을 못하니까 다른 데 보내야 될 건지. 그래서 이 업무 관리 및 평가를 하는데, 옛날에는 내 혼자서 일을 해도 되지만, 이제는 조직이 구성돼서 팀워크로 일해야 될 경우도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조직을 어떻게 구성할 건지, 아까, 안전에서도 보면 라인 조직, 스텝 조직, 라인 스텝 조직이 있듯이, 큰 회사에서 일하다 보면은 내가 이쪽 부서에 속하지만은 또 저쪽 부서 일도 같이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 일하는 조직에 따라서 섞여 있으면 매트리스 조직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그 조직이 만들어질 건데 그러면 어떤 조직으로 일을 하는 게 가장 효과적으로 일할 건지 하는 조직 관리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일을 하는 사람들한테 동기부여를 해줘야 되는데 무엇을 해야지 저 사람들이 자기 일을 열심히 할 건지 하는 동기부여에 대한 방법들이 이론들이 나오면서 그럼 동기부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월급을 많이 주면 계속 동기가 부여돼서 일을 열심히 할 것이냐 아니면은 진급을 시키는 게 좋은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동기부여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또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서 잠시 BSC 균형평가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은 사람들을 평가를 하는데 개인에 대한 평가는 저놈이 내 말을 얼마나 잘 듣고 얼마나 생산성을 가져왔냐만 보면 되지만은 그러나 지금 조직으로 팀으로 일할 때는 생산성 갖고만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지금 이게 과거의 얘기가 아니고 최근에 나온 아주 최근은 아니지만 최근에 나온 평가 방식인데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생산만 갖고 평가를 하지 말고 지금 기업은 사회에 대한 많은 봉사도 해야 되고 사회에서 본인이 위치도 가져야 되니 생산성 말고 사회에 대한 봉사까지도 포함해서 몇 가지를 섞어서 평가를 하자. 그게 제대로 된 평가 아니냐. 이거는 개인에 대한 평가로 보는 게 아니고 하나의 집단으로 볼 때 예를 들어 사업부가 A 사업부, B 사업부가 있는데 어느 사업부가 생산이 높으냐가 아니고 사회적 가치를 더 실현했느냐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될 수 있어서 이제는 평가를 할 때 균형 평가를 해라. 그래서 이 많은 우리 기술자들이 BSC 그럼 도대체 저게 무슨 소리야? 왜 BSC야? 그러는데 균형 있게 평가를 해라 하는 게 BSC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도 시험에서 늘 자주 나오는 내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노사 관리는
여러분들을 다 알고 계시겠지만은 이 노동조합 때문에 일이 쉽습니다, 어렵습니다 하는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노동법은 전체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조합을 구성하는 노동조합을 구성하는 방법이 법적으로는 처음에 하는 게 누구나 들어오세요, 나가도 돼요 하는 오픈샵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노동조합에 들어온 사람만 우리 회사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클로즈샵이 있을 거고요. 회사에 들어올 때까지 노동조합이 아니지만 들어와서 노동조합에 꼭 가입해야 됩니다 하는 유니온샵이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국내에서는 오픈샵만 되고 유니온샵도 몇 년 전까지가 법적으로 됐는데 없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에서는 이 세 가지를 다 내용을 꺼내놓고 이렇게 하는 거는 무슨 노동조합이죠라고 묻는 형식으로 다 문제가 나옵니다. 노사관리는 그 정도에서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직원들을 평가를 하잖아요. 그럼 평가를 하고 나면 뭘 하죠? 제가 교육을 좀 더 시켜야 되겠어. 그 다음에 배치를 해야 되겠어. 다른 데 돌려야겠어. 승진하는지 보너스를 주는지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인적 자원 관리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경영학에서 첫 번째 나오는 인적 자원 관리인데, 인적 자원 관리는 전체에 경영을 하기 위한 모든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직 관리가 있는데, 조직 관리는 아까 말씀드린 어떻게 조직을 만들어야지 효과적으로 일을 하고 사람들을 최대한 결국은 그 사람들의 능력을 뽑아내서 생산성을 최대 올릴까, 그 다음에 그 사람들 서로 불만이 없게 할까 하는 게 조직 관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혼자서 무엇인가를 만들어냈는데 이제는 팀으로 만들어내야 되니까 업무의 복잡성, 그 다음에 팀워크의 중요성들을 인식을 하고 최대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팀워크가 필요한데, 이게 책에서 이제 시험에 나오는 게, 그러면은 처음에는 개인이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는 집단으로 움직이고 나중에 조직으로 하는데, 그러면 개인 차원에서는 사람들을 어떻게 관리하는 게 맞는지, 어떤 심리가 있는지, 어떻게 행동을 하는지를 바라보게 되고, 집단이라는 거는 서로 그냥 밴드 하나 구성하는 거 있잖아요. 축구 경기하러 왔을 때 보면 관람객들, 이 사람들이 집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서로가 상호 간에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움직여지는 게 아니고, 그러면 집단이라는 사람들은 내가 일을 하기 위해서 집단으로 모았을 때는 이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고 양식을 보이는지, 그러면 집단이라는 것은 어떤 특색이 있는지를 보는 것들이 이 또 집단에 대한 내용이 됩니다. 조직 관리에서는 집단, 개인 집단, 조직에 대한 내용들이 하는데, 이 조직에 대해서는 아까 그랬잖아요. 조직을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고, 그러면 조직을 구성했을 때 이 조직을 끌고 가야 될 리더십이라는 게 있을 겁니다. 리더십의 종류가 되게 많아요. 옛날에는 아버지니까 무조건 따라와야 된다. 돈을 주면 따라오는 경우도 있고, 내가 능력이 굉장히 많으니까 그거를 따라오는 경우도 있고, 부모님 같은 경우는 태어나자마자 어쩔 수 없이 윗사람이니까 리더가 되잖아요. 군대에서는 말 안 들으면 쏴 죽인다 이러니까 또 따라가는 리더십이 있고, 그래서 만들어진 게 또 옛날에 그 성인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서번트 리더십이라 그러나요? 자기를 희생하면서 하는 리더십도 있고 여러 가지 리더십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면서 그렇게 하는 것들이 이제 조직 관리라고 하는 부분에서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다음이 생산 관리인데, 생산 관리는 사실은 굉장히 어렵지도 않고 쉬운, 그냥 들고 애우면 될 정도의 생산하는 과정들은 그렇죠. 처음에 내가 뭘 만들려 그러면은 제품 만들기에 부품들을 수입해 들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를 조달 과정이라고 합니다. 조달을 하게 되고, 그럼 그 조달하는데 물건들을 왕창 쌓아 놓을 할 거냐, 필요할 때마다 딱딱 들어오는 just in time이라고 하는, 누가 나한테 생산을 해달라 그러면은 그것만 들고 와서 재고 없이 움직일 거냐, 그게 이제 일본에서 주로 왔던 개념인데 요즘은 just in time이 좀 사라진다고는 해요. 근데 이게 just in time이 요즘처럼 인터넷으로 주문해서 가는 경우에 속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달 과정. 두 번째가 생산하는데 생산을 어떻게 할 거고, 그러면은 생산을 하면서는 내가 생산 여유를 얼마나 둘 거고, 생산 시간을 어떻게 할 거고, 장비들을 몇 대를 쓰는 것이 난지 하는 것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이제 품질 관리는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내용이 되고, 아까 마지막에 이제 내가 생산을 해놓은 거를 왕창 쌓아놓고 할 건지, 필요한 만큼 할 건지, 예를 들어 물건을 달라는 사람들이 항상 일정하면 재고가 최소화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알지 못하는 경우는 적정 재고를 만들어야 되는 부분들까지 생각하는 게 이 생산 관리에 대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굳이 내용을 설명하기보다는 이 건설 쪽이나 그러니까 경영이라는 걸 얘기를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저렇게 설명하다가 이렇게 설명하니까 뭐라 그러면 내가 여태까지 공부했는데 뭔 소린지 몰랐는데 그거 같아. 이렇게 알려줬으면 공부하기 좀 쉬웠을 것 같아 라는 얘기들을 듣고 제가 내용 하나하나는 나중에 서로 책을 보면서 그리고 이 경영이라는 거는 지금 있는 교재가 아닌 어떤 걸보다 사실은 크게 무리는 없으나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지금 배우고 있는 과정이 경영학에서 어느 부분에 속하고 왜 필요한지를 좀 알면은 이 안에 들어와 있는 단어는 몰라도 책을 문제를 읽었을 때 아 그러네라고 할 수 있는데 전혀 엉뚱한 얘기들을 들으면은 사실 문제가 한 문제가요 1.2분에 풀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문도 되게 길어요. 고민할 시간이 없습니다. 보고 그래 그러면 체크하고 나가야 될 정도라서 깊이 알기보다는 이게 맞다 틀리다 정도를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 다음에 앞에서 여러분들이 얘기하셨지만은 이 기업 진단 지도라고 하는 과목이 과락이 굉장히 많이 나는 과목입니다. 버블 90점을 맞았던 어떤 분이 기업 진단 지도를 40점을 못 맞아서 떨어진 적이 있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전략을 세우기를 이 기업 진단 지도는 한 50점만 맞자. 반타작만 하고 1번 과목에서 90점을 맞자고 생각하는 분들이 저희들 기술자 쪽에서는 대부분의 생각입니다. 근데 저는 다행히도 대학원에서 이거를 전공했다 보니 다 세 과목 다 비슷한 점수로 합격을 해서 왜 그게 그렇게 어려울까 했는데 좀 어려웠던 모양입니다. 교재는 저 뒤에 있는 이 교재를 사용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혹시 지금까지 지도사에 대해서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될지 아는 걸 들으셨기 때문에 혹시라도 지도사를 따면 내가 무슨 일을 하고 그다음 지도사 위치가 어느 정도 됩니까? 라고 여쭤보고 싶은 분들이 있으면 지금 여쭤보고 싶은 분들이 있으면 여쭤보셔도 되고 나중에 저한테 전화 주셔도 됩니다. 그러나 딱 하나 얘기해 드리고 싶은 거는 지도사는 기술자가 아닙니다. 현장에 나가서 정말 그 사람들이 특히 중소기업을 여러분들이 상대를 하게 되실 텐데 그 사람들이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산업안전보건법도 자주 바뀌고 정부에 대한 와서 제재도 많이 하고 돈도 없는데 사업을 해야 되는 분들을 같이 손을 잡고 이렇게 사업하시면 됩니다. 제가 안전 분야에 대해서는 최대한 여러분들 도움을 주겠습니다 하는 정말로 지도를 하는 사람 입장으로 일을 하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기술자로서 일을 하게 되는 게 아니고 지도사로 사회에 봉사하는 사람으로 일을 하게 되실 거며 저희 지도사 협회에서는 지금까지는 지도사 협회가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으나 법 안에 있지는 않습니다. 법 안에 지도사라고는 있지만 지도사 협회가 법 안에 있지는 않은데 저희가 지금 지도사 협회를 지도사법을 만들면서 협회를 그 안에 넣어서 공식적인 기관으로 만들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공식적인 협회가 되면 여러분들이 지도사가 됐을 때 많은 부분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며 그 다음에 어떤 법적인 문제가 있을 때도 함께 코워크를 해서 헤쳐나갈 수 있는 조직이 될 예정입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